김정은에게 비핵화에 속고 경제는 무개념 좌파 정권에게 속고 6월 30일 문재인 중병설 관련 방송에서 유튜브 급상승 인기 동영상 순위에 오르자 좌파들이 몰려와 똥 댓글을 싸질러 놓고 갔는데요. 좌파들은 불과 재작년 박 대통령에게 저지른 만행을 까마귀 고기 처먹고 잊은 건지 몰라도 우파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에 받은 만큼 문재인에게 동일한 잣대로 비평하는 것일 뿐입니다. 좌파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서인 작가는 우리 편 대통령이 누우면 어린 백성들 돌보시다가 그만 괄호로 쓰러지시었다. 오직 국민 밖에 모르시는 바보 대통령님 어멍 사랑합니다. 어서 나으셔요. 왈월 탁탁탁. 니네 편 대통령이 누우면 제 몸뚱이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하는 년이 무슨 대통령. 청와대 문 닫아놓고 시김굿이라도 쳐받는 건 아닌지? 기왕 누운 김에 영원히 누워 꾀꾀. 이라는 글을 올려 좌파의 진영 논리에 빠져 상대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꼬락서니를 조소했습니다. 윤서인 작가의 좌파 지지 세력들의 모난 행동거지들을 보면 분명 딱 맞는 말이고 적절한 표현인 거죠. 나라의 TV 근처를 얼쩡거리는 좌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나라의 TV가 나쁜 건가? 아니면 상대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미는 좌파들이 덜 떨어진 건가? 좌파가 극도로 싫어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외국 대표를 대통령 대신 만나고 다니고 언론에 자주 출연해서 사회적 이슈 다 얘기하고 다녔던 적 있었나요? 대통령 감기 몸살로 국정운영 공석에 비서실장이 나대도 너무 나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기 몸살 이후로 문재인의 국정운영 휴무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종석의 행보를 보면 아무리 비서실장 권한이 막강해도 그렇지 엄연히 행정부 서열 2위는 총리이고 대통령 부재에도 총리가 태행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청문회를 거친 공식 서열 2위 총리는 허수아비 존재로 놔두고 청문회도 안 거친 비공식 청와대 2위 서열이 나대느냐는 지적인 거죠. 이 또한 과거 박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 운운했던 좌파 정치권에 일그러진 민낯인 겁니다.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자면 이들이 과거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아 의심이 들 만큼 책임 총리제는 고사하고 책임 비서실장제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 멋대로 내로남불 전형이기도 하지요. 불과 석 달 전 김진태 의원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에 보낸 지적에 대해 임종석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서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는 그냥 비서일 뿐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거는 뭡니까? 제 의견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 반대? 그런 분위기에서 반대요? 있을 수도 없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그런 안, 비서가 만들어 보낸 거를 우리 국회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와요. 네? 요즘 정부는 그래요. 이거 법에 문제가 된다 이야기를 하면은 더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민투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어요?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게 비서들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개헌 특위에도 저도 그냥 비서관을 보낼게요. 그냥. 한마디로 권력에 취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형국인데요. 권불 10년 이 정권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봅시다. 훗날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정운영에 문제점이 생겨 심판대에 오르면 뒤로 숨어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 말고 지금처럼 앞에 나와 당당히 임해주리라 믿습니다. 좌파 정권과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경제규제 개혁, 민주당이 야당 땐
민심에 반한다더니 한국경제지표가 개판이 되자 이제는 은근슬쩍 규제를 풀자고 외쳤던 야당 탓을 하면서 스스로 내로남불형임을 자임하며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지난달 6월 27일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면서 답답하다고 밝힌 다음 날 민주당에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자는 발언이 뒤늦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런 적반하장,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며 규제혁신 5법 처리 제안을 들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정권 때 여당이 내놨던 규제불의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을 현재 민주당이 야당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의경 의원은 대한민국은 어디에라며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글을 올려 소개합니다. 온 나라를 가톨릭으로 일색화하겠다면서 유대인 상인들을 단합하는 바람에 유능한 성공인들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든 스페인 펠리페 2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페론의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얘기에 바보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1930년대에 인류 국가였던 미국, 영국과의 동맹을 깨고 이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역사를 보면서 멍청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도전할까봐 유능한 장군들을 학살했다가 독일군의 침공과 자기 군대의 괴멸을 자초한 소련 스탈린의 얘기를 읽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월남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망해도 싼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문화 대혁명 한답시고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10년 동안 나라를 피바다로 만든 중공의 경우를 보면서 천하의 얼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력이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따라하고 개도 소도 공무원 시켜주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를 보면서 병신 중에 상병신이라고 생각했다. 교만한 생각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북괴는 최근 핵연료 생산량을 늘려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김정은에게 또다시 속고 있는 거죠. 과거 사기친 이력이 있는 북괴의 구두 약속을 처먹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미국이나 도찐개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괴 비핵화 타임라인 설정도 없다고 고백한 폼페이오가 또다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미북 회담을 주도한 폼페이오, 아직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전 없이 덤벼들다 보니 북괴의 살라미 전술에 또 한 번 휘말리게 되는 거죠. 정권을 잡았으면 그때부터는 국민에게 감시와 비판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민 개돼지들은 계속 문재인 정권에게 열심히 물개박수나 쳐주시길 바랍니다. 방촌화극님,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